내 계좌를 리셋하는 해독 프로그램 디톡스탁입니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시청자분들 매일 저녁 8시 이렇게 찾아뵙고 있습니다. 보다 더 잘 벌고 잘 드시고 잘 사실 수 있게 오늘 짧은 50분이라는 시간 동안 또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우리 디톡스탁 박영근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노란톡 참여 방법 말씀드릴게요. 자,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수익이 연근다 박영근이라고 검색하셔서 지금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요. 다양한 주식 초보자부터 중상급자 교육, 내 대박주는 뭔지 또한 상담까지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연말 맞이 종목에 관련한 선물까지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면서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을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담 없는 고품격 해독 프로그램 디톡스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작의 주인공은 삼성전자였죠. 이런 삼성전자가 1% 넘게 상승을 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고요. 삼성 SDI, LG화학 그리고 SK하이닉스 등 시크릿컬 업종과 더불어서 컨택트 위주의 시장 상승을 좀 견인했던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점심장부터 다소 좀 저항이 발생했었죠. 지금 중소형주가 갈수록 낙폭 대비 상당히 이 반등이 좀 약한다는 점이 좀 특징일 수가 있는데 이런 시장에서 내 계좌가 빨갛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박영근 전문가님 모셔서 더욱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멋있게 입고 나오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려요.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드디어 2020년에 마지막 방송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오늘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삼성전자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던 포지션을 우리가 확인해 주었고 드디어 코스피가 이제 2,800선을 돌파를 하는 기염을 토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주는 이러한 날 어떻게 계좌는 심심치 않게 빨간불을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를 내 포트에 갖고 있으신 분들, 특히나 비중을 많이 들어가셨던 분들의 한해서는 상당히 좋은 이벤트를 지금 갖지 않았을까. 즉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아주 좋은 선물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여전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저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드렸던 종목군들이 어떻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만족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잠시 뒤에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누겠지만은 앞으로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대형주들이 움직이지 않는 포지션이 형성이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그 밖의 종목군들 다시 한번 힘을 내주리라고 믿고 있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러한 과정에서 어떠한 종목을 매매를 하게 되었을 때 내 계좌가 삼성전자보다 더 빛나게 만들어 드릴지 많은 준비해 왔으니까 오늘도 1시간 동안 열심히 저희와 함께 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연말은 3거래일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우선적으로 내년을 위해 내년 먹거리를 찾기 전에 정말 수익률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내는 우리 박영근 전문가님이시죠. 오늘은 우리가 크리스마스 선물까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핸드폰으로 이 노란톡 들어올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노란톡을 핸드폰으로 켰을 때 하단에 보시면 말걸음 표시가 있습니다. 여기를 검색하시고요. 채팅창이 나오게 되면요. 이 상단에 보시면 말구름의 플러스 표시가 보이실 겁니다. 여기를 꾹 눌러주시고 오픈 채팅이라고 써있는 이 말구름 표시 보이시죠? 3번입니다. 자, 여기를 꾹 눌러주시면 오픈 채팅 창이 나오게 됩니다. 돋보기 모양의 검색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수익이 연근다 2 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실상부 늘 핫했고 이번 주도 핫했습니다. 내년도 핫하실 예정인 우리 박영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내 계좌에도 좀 빨간 꿈을 그릴 수 있게 늘 도와주실 겁니다. 지금이라도 들어오셔서요. 이러한 선물 꼭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주에 관련해서도 수익률을 참 많이도 보여주셨고요. 우선적으로 오늘 시장에 관련해서 좀 짧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말씀해 주셨듯이 삼성전자가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형주의 움직임으로 우리의 지수를 이 상승 쪽으로 견인을 하고는 있으나 시청자분들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요. 계좌는 좀 뜨뜻미지근합니다. 왜 이럴까요? 우리가 대형주는 손이 잘 안 나갑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삼성전자의 상승 모멘텀과 더불어서 성장 스토리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스몰캡 종목들을 우리는 좀 공략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스몰캡 종목 오늘 가지고 나오셨을까요? 오늘도 뭐 늘 네. 그러하듯이 뭐 이제는 저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원래는 뭐 저희가 방송 2달, 석 달 전만 하더라도 사실상 취지가 이게 아니었는데 어떻게 또 이게 이상하게 좀 옆쪽으로 좀 흘러가다 보니까는 이제 자연스럽게 네. 제가 좀 우리 시청자분들의 어려운 종목을 좀 상담해 드리는 시간보다는 오히려 종목을 더 많이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상 제가 처음에 이 자리에 딱 왔었을 때의 취지를 약간 좀 벗어나기는 했는데 뭐 결국에는 뭐 오늘도 준비는 해 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뭐 최근에 사실상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신고점을 갱신해 주었고 네네. 그 과정에서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도 물론 계속해서 신고점을 형성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면은 역시나 시총 상위군들 위주로만 상승폭을 형성해 주었지 실질적으로 기타 종목군들은 제가 좀 많은 종목군들을 좀 분석을 해봤더니 사실상 12월 초부터 좀 눌렸던 포지션들이 연출된 상황이 좀 많더라고요. 물론 그 밖에 어느 정도 좀 개별 차가 있기는 하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좀 비율을 보게 된다면은 한 1-20% 정도는 신고점을 만들어 주었다면은 나머지 7-80%의 종목군들은 12월을 기점으로 좀 눌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러하듯이 사실상 계속해서 대형주들을 공략을 할 수는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요즘에 조금 기이상적으로 대형주들의 수급이 엄청나게 많이 형성된 것은 분명해요. 하지만 분명히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3,000포인트 그리고 1,000포인트 이상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라는 것은 물론 대형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지만 그에 뒷받침되는 중소형주들도 계속해서 관심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상 뭐 산타 랠리가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은 저는 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뭐 10개, 20개의 종목군들이 올라갈지언정 70개, 80개 종목은 여전히 떨어지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연말 때 항상 그래 왔던 것처럼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락이 있으면 곧 상승도 있다는 것을 언제나 알고 있는 것처럼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떨어진 종목군들 특히나 제가 강조해드리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산이 높으면 그만큼 골짜기도 깊은 그러한 종목군들을 지금 시점에서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신다면은 충분히 올해 마무리뿐만이 아니라 2021년도도 산뜻하게 출발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전히 전체적인 수급 자체가 최근 들어가지고 조금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떨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나 뭐 오늘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아이러니하게 코스닥 시장의 흐름이 오후장 들어서 1시를 기점으로 꼭 눌리는 포지션이 지금 맞습니다. 3일 연속으로 형성이 됐고요.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도 아시는 것처럼 LG전자가 끌어올렸고 오늘은 삼성전자가 끌어올린 것처럼 여전히 IT 쪽, 반도체 쪽의 수급은 긍정적으로 지켜볼 수가 있고요. 예전부터 계속해서 강조해 드리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면은 이 다음으로 나올 수 있는 수급이 무엇인지도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순환매 섹터의 종목군들을 지금 시점에서 떨어졌었을 때 계속해서 내 계좌에 조금씩 담아 두신다라면은 지금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2021년도에는 분명히 내 계좌가 따뜻해지는 그러한 날이 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코스피가 시장 상승을 이끌어도요. 결국에는 코스닥의 우상향 흐름은 내년에는 분명히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올라가기 전에 저희가 저가에서 줍줍을 해야 더욱더 수익 실현을 넘어 수익 극대화를 할 수 있는 법이겠죠.
우리 이 시청자분들의 삶을 180도 바꿀 수 있는 기적의 이런 전문가님이 되실 겁니다. 꼭 함께 하시면서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어도 매매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오늘은 우리가 저가에서 줍줍할 수 있는 선물까지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꼭 들어오셔서 내 계좌에도 좀 빨간 꿈을 꿀 수 있게 나도 다음 주는 꼭 시장의 상승에 같이 한번 발 맞춰 나가봐야지 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같이 함께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도 어김없이 너무너무 좋은 이 수익률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로 일단 수익률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김없이 우리를 기대를 늘 정말 그 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후성이 딱 보입니다. 후성이 거의 뭐 대부분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오늘도 낮 1시 기점으로 코스닥이 내려갔다가 그래도 장 막판에 돌려 세웠잖아요. 역시 코스닥의 우상향은 계속 될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후성 같은 경우에 오늘도 5% 넘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실적이 개선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사실상 10% 가까이 상승을 했었거든요. 이 종목은 어떻게 이렇게 저가에서 줍줍했기에 이러한 높은 상승률을 보낼 수 있었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네. 수성은 사실상 저희가 계속해서 11월 달, 12월 달, 뭐 10월 달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종목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됩니다. 뭐 물론 지금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내년이 더욱더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그 과정에서 이전에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난 8월 달부터 한번 단기적으로 50% 수익을 챙겼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떨어졌을 때 계속해서 줍줍한 거고요. 반등했었을 때 역시나 수익을 챙기고, 또 떨어졌을 때 무엇을 한 겁니까? 매수를 했다라는 포지션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상 뭐 제가 늘 강조해 드리는 포지션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는 한 종목을 가지고 한 번으로 수익을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떨어질 때마다 매집을 하면서 수익을 계속해서 챙긴다. 그러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주 목적이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해드리고 있고, 역시나 그러한 저희 사골주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에도 올라갔었고요. 떨어졌다가 이번 주에는 더욱더 크게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전고점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 12,700원대를 과연 올해 안에 돌파해 줄 것인지 지금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들은 좀 긍정적으로 체크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최근 들어가지고 이 기업이 좀 특성상 탄소 배출권 관련된 이슈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상승 이후에 눌렸던 포지션들이 형성이 되지만 네. 여전히 추세가 살아나주고 있는 종목군들은 우상향의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간다. 그리고 언제든지 떨어지는 시점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줍줍을 하게 된다면은 역시나 좋은 결과 만들 수 있다라는 점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네.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은 이러한 종목군들 언제든지 내 포트에 담을 수 있다라는 거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 기분 나쁘신 일 있으실까요? 오늘 왜 이렇게 웃질 않으실까요? 이렇게 해피하게 오늘 우리 해피 크리스마스인데 왜 웃질 않으실까요? 이렇게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시고요. 한번 이렇게 웃으시면서 뭐 기분이 좋으시다면 춤 한번 추셔도 되고요. 그렇게 오늘 우리 방송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멀쩡하니까요. 자, 네. 무슨 말씀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네,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네. 뭐 사실상 기분이 좋고 안 좋고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오늘 왜 이렇게 체념한 느낌이 들까요? 왜냐면은 제가 네. 오늘 이제 방송 오기 전에 네. 좀 그러한 그 톡을 좀 받았는데 네. 다들 이제 크리스마스 즐기러 간다라고 하더라고요. 어. 식구들과 맛있는 저녁을 하러 가는데 나는 제가 못 놀러 딱 가고 한마디 했습니다. 저 오늘 방송 갑니다. 그러니까 다들 너무너무 기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수고하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네. 크리스마스 이브에 방송을 해서 너무너무 기쁘다 네, 이런 정말 뜻으로 얘기를 하신 기분이 거죠. 정말 너무 그럼요, 날아갈 우리 것 같이 좋습니다. 시청자분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네, 뭐 이럼에도 겉으로는 그렇죠, 이렇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아주 날아갈 것 같습니다. 미치고 팔짝 뛸 것처럼 참 좋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그럽니다. 우리 제작진분들도 다 그러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그래서 종목 오늘 뭐 가지고 오셨을까요? 오늘도 제가 좋아하는 포지션의 네. 종목 중에 하나를 준비를 했고요. 어디 섹터요? 오늘은 이제 두 가지 섹터를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 종목을 다 드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는 또 그렇게 저희가 나오세요. 항상 네. 좋아하는, 그리고
저희 사골주 중에 한 종목을 준비를 했고요. 한 종목은 새로운 종목을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저는요, 사골주가 참 좋아요. 이 따끈한 곰탕 한 그릇 먹고 이렇게 시작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저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 우려 먹어도 또 나올 수 있는 이러한 모멘텀이 상당히 큰 종목이 좋아요. 그 종목 먼저 얘기하고 오늘 방송 시작하는 거 어떠세요? 싫습니다. 네. 그러실 줄 알았어요. 거절하실 줄 알았어요. 네, 방송이 아직 칼럼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남은 시간을 찔러봤습니다. 메꿔야 될 무언가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뭐 지금부터 공개를 하게 되면은 다들 뭐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칼에 거절을 하셨지만 오늘 어찌됐던 종목을 많이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기어이 오늘 2종목 가지고 오셨으니까 3종목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과 꼭 같이 하면서 노란톡 오픈 세팅 검색창에 수익이 연근다 박연근 2 2번 방입니다. 들어오셔가지고요. 이런 종목 한번 받아보자고요. 저희가 행복한 이 연말을 위해서 박연근 전문가님과 꼭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률을 보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수익률 보니까요. 금호 HT도 정말 전형적인 제가 좋아하는 사골주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다이도나죠. 금호 HT가 상승을 했고 우리가 이제 다이도나가 의약품 안전처로부터 이 코로나19 항체 신속 진단 키트의 수출 허가에 대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사실상 정말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대단해요. 17% 이게 말이 쉽지 이런 두 자리의 수익률을 계속적으로 보이기가 힘들거든요. 어떤 전략으로 들어갔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 주세요. 뭐 금호 HT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제가 딱 2주 전에 이 자리에서 공개를 했었던 종목이었죠.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좀 변동성을 형성해 주었다가 눌렸던 포지션들이 사실상 지속적으로 연출이 되었었고 제가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상 지수 자체가 물론 계속해서 우상향의 흐름을 보이면서 양 지수 모두 신고점을 갱신해 주는 포지션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2월 초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눌리는 과정들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제가 딱 말씀드렸던 그 시점에서 일시적인 반등이 형성되기는 했었습니다만은 여전히 흘러내리는 과정들이 포착이 되었었고 그 과정에서 사실상 저희가 매집했었던 포지션보다 조금 더 눌렸던 과정들도 연출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 드렸던 부분들이 뭡니까? 역시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지켜봐야 되는 섹터가 제약바이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실상 좀 눌렸던 포지션들이 형성이 되었을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1차 매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2차 매수까지도 들어가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과정에서 물론 최근 형성된 저점권을 이탈을 하게 되면서 좀 불안감을 형성해 주기도 했었죠. 하지만 늘 강조해 드렸듯이 산이 높으면 그만큼 골짜기가 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는 그 골짜기 한 바닥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씨를 뿌렸죠. 그리고 결국에는 기분 좋게 정거래일날 그리고 금일까지 해서 정거래일날은 뭐 장중 20%가 넘게 반등을 했었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장중 10%가 넘는 상승세가 형성이 되기도 했었었죠. 뭐 물론 지금 시점에서는 뭐 좀 전에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고개를 들어주었던 상황이지만 제가 봤었을 때는 물론 단기적인 급등 이후에 또 눌릴 수도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아직 수급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사실상 저희가 과거에도 한번 추천을 드려서 기분 좋게 수익이 났었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또다시 눌렸을 때 매집을 했다. 즉, 이 종목도 우리가 이미 사골주로 알려졌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역시나 기분 좋게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드렸던 종목이죠. 그리고 기분 좋게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게 만들어드린 종목 중에 하나였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우리가 2021년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전히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수급이 있는 섹터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눌릴 때마다 계속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리 좋은 종목이어도 이렇게 진입 단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종목만 받아가신다고 해서 종목만 안다고 해서 저희가 수익 실현을 하면 수익 극대화를 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수익도 얻어가고 공부도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소통의 방입니다. 박영근 전문가님은 정말 부담 없이 누구나 얻어갈 수 있는 이 무료 톡방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내 계좌에 빨간 꿈을
그릴 수가 있게 많이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들어오셔서요. 내년 시장에는 나도 좀 빨간 꿈을 꿔봐야지 하시는 분들께서는 두 번 생각하지 마시고요. 꼭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익의 연근다 박연근2라고 검색을 하셔서 지금 들어와 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두 가지의 섹터에 두 가지의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골주. 사골주는 어떤 섹터예요? 사골주는 뭐 저희가 네네. 항상 수익을 내는 섹터 중에 하나죠. 뭐 제약 그렇기 바이오? 때문에 뭐 늘 아시는 것처럼 네. 저희 사골주들은 대부분 80%, 70%가 제약바이오고요. 네네. 네, 일단은 사골주 하나는 제약바이오 섹터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로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이 많고 그 언급했던 종목들이 다 상승 탄력이 좋았거든요. 그중에 오늘 연말맞이로 가지고 오셨던 종목이면 정말 비문에 가지고 오셨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만 더 힌트를 줘보시죠. 굳이 뭐 제가 힌트 드리지 않아도 어차피 잘 캐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네, 제가 뭐 그렇기 힌트를 때문에 좀더 드리는 게 주세요. 네.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네, 의미가 왜냐면은 너무 많습니다. 뭐 어느 순간 제가 또 여기서 네네. 웃을 시점이 나올 겁니다. 네. 뭐 그렇게 뭘까요, 생각을 하고 일단? 있기 때문에 네네. 굳이 제가 여기서 먼저 얘기를 하지는 않을 것 그래도 같고요. 궁금하잖아요. 네, 벌써 뭐 이 방송 20분이 지났거든요. 몇 글자예요, 그러면? 지금 글자 수를 공개하진 않겠습니다. 30분 지나서 한번 글자 수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30분 지나서도 충분합니다. 일단 우리가 수익률 자랑 뿜뿜 시간을 좀 갖고 저희가 종목까지 알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말맞이 선물 준비하셨죠? 이런 선물까지 받아가시고 행복한 이 크리스마스를 꼭 보낼 수 있게 해보길 하겠습니다. 자, 표를 보면서 조금 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넥신이 15%가 넘는 수익률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종목 참 기가 막히게 잘 뽑습니다. 이 기술 수출 이슈가 있었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4%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어느새 제넥신이 참 많이도 올라왔어요. 10만 원대를 넘어서 지금 12만 원대를 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참 제넥신은 이런 뭐랄까요? 사업을 참 잘하는 종목인 것 같아요. 확실히 어느 쪽에도 기술 수출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이 상승력도 뛰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전략으로 들어갔을까요? 제넨바이오도 이 종목과 같이 저희가 이제 수혜를 보면서 수익률을 보여주셨잖아요. 네,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맞습니다. 일단은 뭐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은 제가 딱 일주일 전에 이 자리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공개를 했었던 그러한 종목이죠. 네, 이 종목은 원래로는 뭐 저희 사골주는 아니었었고 아주 새로운 종목으로 하나 가지고 왔다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뭐 사실상 아시는 것처럼 뭐 제넥신 하면은 뭐 다들 아시는 관련된 그 분위기가 뭡니까? 바로 치료제 쪽이고 그와 관련해가지고 지난 8월 달에 19만 원대까지 올라갔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반토막 가까이 떨어졌었죠. 그리고 다시 한번 16만 원대까지 50%가 넘는 상승세를 형성해 주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뭐가 나왔습니까? 악재라고 볼 수 있는 이슈 하나가 나왔죠. 뭐냐면은 바로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을 중단하겠다라고 밝히게 되면서 사실상 제넥신이 좀 많은 급락세를 형성해 주었습니다. 물론 엄청나게 크게 떨어진 건 아니고요. 장중 함께 해가지고 한 마이너스 15%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저는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봤어요. 왜냐면은 사실상 그때도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분들이 아니 지금 이거 악재성 이슈가 나왔는데 왜 이 종목을 들어가려고 하냐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딱 한 말씀 드렸습니다. 악재가 나왔으니까 들어간다고 했어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그러하듯이 종목이라는 것은 그리고 주식이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가 있냐? 이슈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소리가 있죠. 그 말은 뭡니까?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슈들이 결국에는 뉴스화가 되면서 크게 급등하는 포지션들을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다르게 얘기를 한다면은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악재성 이슈가 나왔어요. 하지만 그 내면을 자세하게 들여다본다면은 오히려 거기에서 체크할 수 있는 호재성 기사거리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임상 중단이라는 악재성 이슈가 나왔지만 여기에서 이 기업이 악재성 이슈를 나오게 된 그 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결과는 저는 오히려 더 점수를 주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임상을 중단했어요. 그러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냐?
자, 우리는 지금 임상이 잘 됐다. 하지만 이제부터 변종 코로나를 준비하겠다. 그래서 과감하게 잘 되고 있는 사업을 접고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치료제를 계속해서 개발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앞으로 생각하게 되었을 때 물론 어느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은 이 기업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악재일까요? 아니면 호재일까요?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답은 간단하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좋지 않다라고 우겼던 이 제넥신이라는 종목은 저는 오히려 들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지난주에 포트에 담으시라고 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공교롭게 또 이렇게 방송을 탈 줄 아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또 오늘 호재성 이슈와 함께 단기적으로 10%가 넘는 상승세가 연출이 되면서 역시나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들 금호 HT와 함께 우리 투자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를 따뜻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늘 강조합니다. 우리가 꼭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매집하지 않더라도 네. 충분히 수익을 날 수 있는 방향성을 제가 제시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매매를 했었을 때 수익을 내드리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즉, 제가 항상 강조하죠. 굳이 높은 종목군들을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이후에 떨어졌던 시점 아니면 아예 크게 떨어진 종목군들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물론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더욱더 하락을 형성해주는 종목군들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러한 종목군들도 올라간다라는 거, 반등을 보인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식이라는 것은 늘 우리가 생각하지만 단기적으로 무언가를 바라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주식은 무엇과도 같다. 어떻게 보면은 농사와도 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밭 갈구고 그리고 씨 뿌리고 물 주고 잡초 뽑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날 무럭무럭 자라 있는 그 결과를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점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열리고요. 그 과정에서 상승하는 날도 있을 것이고 하락하는 날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종목군들도 똑같습니다. 상승만 계속 있어서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날이 더 많다라는 거 항상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020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마무리 잘 하시고 2021년도도 더욱더 좋은 결과 저희와 함께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오늘은 그래도 좀 따뜻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손실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더욱더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내 돈 찾아와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도움을 드릴 수 있게 오늘 박영근 전문가님 모셨고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요. 잠시 맡겨놨던 내 돈 다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꼭 있을 겁니다. 원금 회복만이라도 하자. 수익 실현을 넘어 수익 극대화를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은 다소 또 떨어지더라도 조정을 이용해서 저가에서 잡아서 우리가 더욱더 탄력적으로 상승에 발맞춰서 갈 수 있는 종목을 기어이 잡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연근다 박영근 2라고 검색을 하셔서 지금 이 시장에 나도 빨간 꿈을 꿔봐야지 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들어오셔서 오늘의 선물까지 준비하셨다고 하네요. 이런 선물까지 받아보면서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좀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무튼 정말 참 수익률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늘 정말 든든합니다. 뭔가 이렇게 참 곰탕 한 그릇 먹고 방송을 하는 느낌이에요. 그런 의미로 사골주 뭐 준비하셨을까요? 지금 제가 잠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올려주셔서 톡방을 봤는데 네. 역시나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참 캐치가 빠르시는 게 벌써 정답이 일단은 나왔어요. 네. 일단은 어떤 분이 올려주셨는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은 못했는데 일단은 말씀해 주셨던 종목 중에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이 일단은 노출이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도 느껴지는 게 역시나 제가 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좀 보람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좀 제가 항상 널리 강조하고 전파하고 있는 이러한 하락했었을 때의 줍줍 그리고 이제 눌림목 매매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잘 전파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도 충분히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저는 지금 하고 있어요. 눈치 못 챘거든요. 네. 그러니까 몇 글자예요? 일단은 전 방송해야 돼서 지금 못 보거든요. 짧은 글자는
짧은 아니죠. 글자 수는 아닙니다. 네. 한 7글자 될까요? 일단은 5글자 넘는다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6글자 아니면 7글자일 것 같은데? 뭐 5글자, 6글자, 7글자 중에 네. 한 종목이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엔지캔 생명과학 아니면 엑세스 바이오 뭐 이쪽 아닐까요? 그쵸? 엔지캠 어차피 뭐 생명과학 노출됐다고 하면 네. 그냥 속 시원하게 말씀 한번 해보시죠. 네, 뭐 속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좋아하는 섹터 중에 하나 제약바이오고요. 네. 6글자입니다. 6글자. 네. 6글자 알겠습니다. 노란 톡방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이렇게 똑똑하고요. 이렇게 주식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러니 우리가 더 노력해서 시청자분들께 행복을 좀 가져다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막 들지 않으세요? 저는 이렇게 열정이 넘치시는데 오늘 왜 이렇게 웃질 않으시는지. 어떻게 시청자분들께 인사라도 다시 한번 하고 시작을 하시죠. 다시 한번 이 힘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만나서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2020년 마지막 날 그 이렇게 뜻이 아닌데. 네, 찾아뵙게 네네. 된 박영근 전문가라고 합니다. 네, 뭐 정말 오늘 들리는 대로 듣는 우리 스타일이세요. 그죠? 네, 오늘 많은 종목을 네네. 준비를 했으니까 네.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2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네. 네, 아까는 50분이었는데 벌써 30분 이렇게 지나갔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죄송해요. 종목은 뭐 20곡엔 아닙니다만 이미 노출이 됐기 때문에 굳이 네.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실질적으로 저희가 좀 많이 수익을 냈었던 종목 중에 네.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만하셔도 돼요. 네, 죄송해요. 제가 괜히 시켰습니다. 자, 일단은 어느 정도 이 눈치는 채셨으리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첫 시작을 하지 말고요. 저희가 수익률 얘기하면서 한 종목 더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률 저희가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캠온. 캐몬이 우리가 사실 지금 이게 한 주의 수익률일 뿐이에요. 우리가 캐몬을 얼마나 저가에서 잡았냐면요. 100%가 넘는 수익률을 사실상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늘 한 주의 수익률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8%가량의 이렇게 수익률을 보였고요. 캐몬을 1,000원대에서 저희가 잡았죠. 사실상 지금 4,520원대에서 오늘 종가를 형성했거든요. 캐몬은 대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저희 캐몬 1,000원대 안 잡았습니다. 그럼요. 저희 3,000원대 잡아서 6,000원대까지 올라갔던 종목이지. 죄송해요. 네. 다른 전문가분들을 또 이렇게 아닙니다. 네, 무슨 관심을 말씀이세요?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살짝 서운할 뻔했습니다. 네. 아니에요. 저는 1,000원대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캐몬 어떤 전략으로 들어가셨을까요? 뭐 사실상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네.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뭐 사실상 오늘 그리고 어저께도 계속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실상 5,000원대를 좀 이탈하게 되면서 좀 추심이 아쉽게 흘러내렸던 포지션들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단은 지금 그 자사주 매각이라는 조금 악재성 이슈라면은 악재성 이슈였던 부분들도 튀어나왔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좀 전에도 제가 재넥신을 보면서도 말씀을 드린 내용이 뭡니까? 악재성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해소가 될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고요. 그렇다라는 것은 결과론적으로는 수급이 따라 붙는다라는 것은 반등을 야기해 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노란 톡방, 깨끼오 톡방에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말씀을 드리죠. 자, 우리가 제넥신하고 금호 HT를 수익을 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잡아야 됩니까? 라고 여쭤보시면 저는 두말할 것 없이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캐몬 잡으셔야죠. 떨어지니까 잡으셔야죠. 라고 말씀드렸었고, 뭐 오늘 물론 큰 수익은 아닙니다만은 단기적으로 7%라는 상승세가 형성이 되면서 어제 오늘 바닥권에서 잡으신 분들은 또 기분 좋게 수익을 챙겨갔었죠. 하지만 뭐 솔직히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50% 100%를 수익을 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여기서 뭐 7% 8% 수익 냈다라고 해서 크게 뭐 자랑스러운 종목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봤었을 때는 여전히 이 종목은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번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은 역시나 우리의 무엇처럼 사골주처럼 계속해서 줍줍을 해야 되는 기회가 온다라면은 역시나 또 착실히 우리 포트에 담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전체적으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꼭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어도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으로도 얼마든지 수급을 만들어낸다면 짧은 시간 안에도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부분들 계속해서 강조해 드리고 있죠. 아쉽다라면은 종가 기준으로 좀 윗꼬리가 아닌 꽉 찬 양봉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충분히 우리의 계좌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종목군들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역시나 저희와 함께 하신다라면은
남은 2020년 그리고 앞으로 2021년도도 기분 좋게 마무리하시는 그날까지 제가 열심히 옆에서 서포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2020년 마무리 잘 하시고 2021년도도 같이 잘 준비를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정말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세요. 우리 좋은 것 같다라고 하면서 종목을 아무거나 막 사시면 안 됩니다. 우리 공기청정기 사듯이 인터넷을 이리저리 뒤지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 노력을 최소화할 수 있게 간단 명료하게 어떠한 빈틈없이 정말 핵심적으로 그 누구의 이 주린이 분들도 너무너무 쉽게 배울 수 있는 소통의 장입니다. 그래서 저가에서 우리가 줍줍할 수 있는 수익 실현을 넘어 수익 극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정말 아주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장중에 자는 시간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이 부담 없이 누구나 얻어갈 수 있는 전략의 방이고요. 계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이기 때문에 일하시다가도 중간중간 이런 종목에 관련해서 공시와 전략까지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수익이연근답 박영근 2라고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시면요. 보다 더 우리가 행복한 이런 기쁨을 맞이할 수 있게 늘 도와주고 있습니다. 빨리 들어오셔서 두 번째 선물도 저희가 받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리기 이전에 빨리 잡아서 저희가 더욱더 빨간 꿈을 내 계좌에 빨강빨강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실 겁니다. 꼭 같이 한번 참여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우리 마지막 수익률표를 보고 종목에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마지막 대형 포장입니다. 이 기업도 지금 7%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참으로 어려운 사실상 이런 섹터고요. 참으로 어려운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윤석열 관련주로도 통하고요. 이제 골판지를 제조하는 이런 업체이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아무래도 집콕 시대에 이 택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골판지에 거의 정말 많이 소멸을 됐기 때문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대형 포장에 관련해서는 어떤 전략으로 들어갔을까요? 사실상 좀 무섭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좀 아시는 것처럼 사실 최근에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들이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특히나 이번 주 들어가지고 뭐 사실상 좀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1000명대를 필두로 해서 어느 정도 좀 그 전후로 움직임이 있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시는 것처럼 관련된 기업들이 이미 한번 급등하는 포지션들이 형성이 되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지금 아쉽게 올라가지 못한 종목군들도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뭐 사실상 제가 조금 더 기대를 했다면 물론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어쩌면은 3단계까지도 우리가 거리두기 3단계까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렇다면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만한 수급이 있는 종목군들도 역시나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었고 그 과정에서 늘 그러하듯이 상승 이후에 눌렸을 때 매집을 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뭐 다행스럽게 올라갔던 포지션에서 수익을 챙겼는데 뭐 아쉽게 추가적으로 특히나 이번 주 들어가지고 뭐 대형 포장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기업들의 눌림이 좀 많이 연출된 것은 분명합니다. 뭐 지금 아시는 것처럼 지금 시점에서는 뭐 골판지 포장 쪽의 움직임뿐만이 아니라 음압 병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온라인 교육주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재택근무 관련해가지고 사실상 최근에 좀 움직였었던 이러한 종목군들이 추가 상승을 형성해 줄 것 같은 기대감은 있었습니다만은 아쉽게 이번 주 들어서 좀 많이 흘러내렸던 과정인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라고 해서 특별한 악재가 있다라기보다는 현재 시점에서 확진자 수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다 보니까는 좀 이러한 조정권에서 투심이 좀 위축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번 주말 그리고 이제 다음 주말이 가장 최대 고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뭐 현재 시점에서는 물론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뭐 확진자 수가 뭐 당연히 더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었으면은 좋겠다라는 마음은 있지만은 결과론적으로는 확진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섹터들이니까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현재 시점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실 만한 수급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데요. 이 윤석열 관련주로도 사실상 통하더라고요. 대선주, 5년 만에 한 번씩 오는 대선주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등락을 달리하잖아요. 테마주의 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뭐 얼마나 대선 주제와 연관이 되어 있느냐
이런 기업의 가치라기보다는 이슈에 따라서 등락이 저점에서 얼마나 올라가느냐가 확실하게 보입니다. 수급이 그만큼 쏠리기 때문에요. 하지만 떨어질 때는 정말 벼락에서 떨어지듯이 그렇게 확 떨어지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대선주에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상 뭐 아직 조금 더 기간이 남았지만은 올해 초부터 어떻게 보면은 대선주들이 움직인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이제 올해 1년을 좀 뒤돌아보게 된다라면은 올해 초, 즉 상반기를 보았을 때는 좀 지금 시점에서는 좀 여당 쪽에 관련된 그 인물들의 움직임들이 좀 컸었다라면은 그 하반기에는 역시나 이제 야당 쪽에 그 관련된 인물들의 움직임들이 좀 많이 컸었습니다. 맞아요. 뭐, 대선주가 대선주라고 지칭된 종목들이 평균 300%에서 제가 봤었던 종목들은 최대 2000%까지 오르는 그런 흐름을 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혹을 참지 못하고 대선주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사실 저도 관심이 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선주로 생각하신 종목들은 없을까요? 전체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네. 이제 내년 초에 아시는 것처럼 이제 4월 달에 이제 서울하고 부산 시장이 네. 지금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대선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고 있는 네. 종목이 있으시겠네요. 당연히 뭘까요? 저도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군들이 사실상 요즘에 좀 많이 올라가가지고 어디 관련주 올라가가지고 생각하고 계세요? 대선 관련주죠. 네. 아니요. 대선 내에서도 그 안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 인물 관련된 주겠죠. 그 네. 인물 안에서는 그러면 어떤 그 분을 이렇게 주시하고 있을까요? 몇 분 있습니다. 네, 그 뭐 몇 분 내에서 한 분만 말씀해 보시죠. 이미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좀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네, 내년 초에 한번 그래도 한번 이렇게 다시 힌트라도 한번 줘보시죠. 기회가 된다면 네,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시죠. 알겠습니다. 굳이 지금은 이미 올랐던 네. 포지션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높은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상 네. 조금 입에 꺼내기가 좀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사실상 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상반기에는 여당 쪽 그리고 하반기에는 야당 쪽 관련된 인물주들의 움직임들이 좀 많이 컸습니다. 그리고 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미 우리가 지난 2016년도에도 겪어봤던 것처럼 네. 관련된 기업들의 그리고 관련된 인맥주들의 움직임들이 엄청나게 컸던 부분들이 분명히 군침이 도는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상 지금은 조금은 높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 부분들이 좀 소강이 되는 내년 초 정도에는 한 번쯤은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조금 정치적인 색깔이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야당 쪽에 뭐 누구, 여당 쪽에 누구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일단은 내년 초에는 분명히 관련된 기업들, 관련된 인맥주들은 꼭 지켜보시면 어떨까. 포트에는 꼭 한두 종목 정도는 집어넣으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정말 아무리 좋은 종목이어도 매매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의 시장에서 우리 박영은 전문가님의 최고의 강점은요, 저가에서 조정이 나왔을 때, 이 종목은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이 시선이 명확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종목이어도 최고의 아주 낮은 단가에서 저희가 살 수 있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들어오셔서 어떤 종목을 언급하시는지, 어떠한 단가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시는지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담 없이 누구나 전략을 얻어가실 수 있고요. 돈 들지 않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빨간 꿈을 위해서 내 계좌에 빨간 꿈을 그릴 수 있게 도와주고 있으니까요. 명실상부 정말 핫한 우리 전문가님입니다. 꼭 한번 종목까지 선물 받아가는 그런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종목 더 준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목에 우선 어떤 섹터를 보고 계세요? 뭐 일단은 네. 한 종목은 자연스럽게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를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네.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사실상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이번엔 조금 다른 제약바이오 섹터는 아닌 다른 쪽에 관련이 되어 있는 종목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태 주시했던 쪽 말고 다른 섹터를 준비해 오셨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섹터가 어딜까요? 전체적으로 이제 내년을 조금 준비를 하면서 이번에는 반도체 소부장 쪽 준비하셨어요? 그쪽은 아닙니다. 사실상 좀 그쪽 관련된 기업들도 네. 지켜봐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네. 이번에 종목은 뭐 조금 여러 가지의 편입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조금 많이 편입이 되어 있는 게 좀 정보보안 쪽이지 않을까. 네, 왜냐면은 네네. 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내년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에 이제 우리가 내년 초 1월 달에 다들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기업을 좀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이요? 정보 보안. 정보 보안이요. 정보 보안 쪽에서 아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소 이 생소한 우리 박영우 전문가님께서 사랑하는 섹터 이외의 또 다른 섹터로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만큼 얼만큼의 상승 모멘텀이 컸기에 연말맞이 이 종목을 준비해 오셨을까요? 꼭 한번 들어오셔서 이 종목에 관련해서 우리가 끝까지 들어보는 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5분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꼭 한번 얻어보고 이 방송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보안에 관련해서 조금만 더 힌트를 줘보시죠. 뭐 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상 이 싫으신가 기업이 봐요. 네. 뭐 이쪽뿐만이 아니라 이제 네. 다른 쪽에서도 이제 관련된 포지션이 형성이 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사실상 최근에 좀 많이 각광을 받았다가 지금은 좀 그 관심도가 좀 많이 사그라들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좀 저는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보 보안 쪽이면 이 뉴딜, 디지털 뉴딜하고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포스트 코로나19를 준비하면서 디지털 뉴딜과 더불어서 정보 보안 쪽을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디 섹터 쪽을 보세요? 정보 보안 내에서 무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좋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겠죠. 진짜 이러실 거예요? 장밋빛 전망이 상당히 주목이 됐기 때문에 가지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뭐 사실상 네. 이 기업이 계속해서 뭐 꾸준히 뭐 엄청나게 잘 나간다거나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꾸준히 괜찮아요. 우상향의 흐름을 네네.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이 시선이 네. 너무 명확하니까요. 네, 왠지 오를 것 그러하듯이 같아요. 네. 사실상 좀 엄청 크게 급등을 한다거나 그러한 섹터의 종목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네. 이제 2021년도를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올라왔다가 좀 떨어진 시점에서 그 전고점까지 올라가게 된다. 즉 산이 높은 만큼 골짜기가 깊은 것이고 그 골짜기에서 우리가 과감하게 줍줍을 한다라면은 네. 역시나 그 과정에서도 좋은 결과도 좀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소 좀 조정이 지금 나오고 있는 종목인가 봐요. 뭐 조정이라기보다는 조금 눌림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역시나 어떤 마찬가지로 종목인데요? 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네, 저희 12월 3분 달에 남았습니다. 들어보고 진입 단가는 계속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목명이라도 알고 한번 끝내보자고요, 저희가. 종목명은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제 뭐 눈치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 네, 그리고 뭐 첫 번째 종목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종목도 뭐 늘 그러하듯이 저희는 좀 올라갔던 종목보다는 떨어진 종목군들을 좀 중점적으로 줍줍을 하기 때문에 뭐 이미 저와 함께 오랜 시간을 같이 하신 우리 투자자분들이시라면은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더 눌릴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하락보다는 상승의 가능성에 염두를 두고 네.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좀 짧게 치고 올라가는 포지션이 연출이 된다면 좋겠지만은 조금은 여유롭게, 즉 뭐 제가 늘 그러하듯이 제약바이오 섹터는 사실상 좀 언제 시점에서든지 짧게 치고 올라갈 수가 있겠지만은 네. 이 종목은 좀 짧게 지켜보시기보다는 조금은 여유롭게 지켜보신다라는 관점으로 좀 지켜보셨으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의 매매 스타일을 봤을 때 사실 어떤 종목인지 어느 정도의 감이 오시는 이런 시청자분들도 있을 겁니다. 기왕이면 더 꾹꾹 눌러줘서 꾹꾹 눌러줬을 때 딱 샀으면 더없이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 종목에 관련해서는 방송 끝나고 노란톡에서 언급해 주실 거죠? 일단은 나가지 않으신다라면은 네. 저희가 이제 어차피 지금은 이제 쉬는 날이니까는 진입 단가는요? 다음 주 네. 월요일 날 장중에 저희가 공개를 해드리도록 진입 하겠습니다. 단가도요? 쉴 때는 쉬고 네. 할 때는 해야죠. 뭐 지금 그러니까요. 제가 진입 단가를 말씀드린다고 단가도 해서 같이. 뭐 네. 내일 사실 것도 아니고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날 그 가격대는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받아내야 됩니다. 네, 어차피 이 종목은 네네.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뭐 워낙 좀 알려진 종목들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저희 한 종목은 사골주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이미 많은 분들께서 눈치채셨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언급드렸던 것처럼
6글자의 제약바이오 종목입니다. 네, 참고해 주셨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박영은 전문가님과 함께했고요. 해피 크리스마스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또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해피 크리스마스.